안녕하세요. 정문일지점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익큐브 종목 한번 볼게요. 원익큐브. 자, 이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라고 막 언급되는 종목인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주가 흐름을 통해서 한번 이 종목이 향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지점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봉을 한번 볼게요. 연봉을 보게 되면 1990년도부터 2021년까지 한 20년간 정도의 데이터 값이 보이고요. 음, 많이 갔을 때는 13,6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570원까지 이렇게 폭이 그려집니다. 지금 현재 연봉을 통해서 보니까 한 20년간의 주가 흐름에서 이 자리가 거래가 많았었고요. 2,500원 부근이 거래가 많았었고요. 지금 5,340원인 이 5,000원 초반대가 거래가 두 번째로 많은 가격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했던 점, 그리고 2013년, 그리고 2015년, 16년에 고점이었던 자리, 여기가 계속 막혔었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요 안에 박스권에서 과거 한 10년 동안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 7,500원 부분까지 갔다가 밀려서 지금 여기서 형성돼 있는데요. 지금 이 거래가 많다는 것은 이 거래가 매물 지지가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게 저항에서 부딪히면서 매물 저항이 되면서 한번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리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림길이라는 거죠.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저항이 매물돼서 떨어질 것이냐. 그래서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올해 강하게 통과했던 이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얼마냐면 가격으로 보게 되면 4,145원. 그리고 근접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항대도 있었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무척 중요한 교차 가격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 하면 지금 현재 그 매물대하고 이 매물대를 추세 저항대를 지지로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원익 큐브가 밀려버리면 하방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요 기존의 영역에서 박스권 다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두 자리 5,000원과 여기 치고 나갔던 얼마 4,000원과 지금 5,000원 이 자리는 무척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점 한번 연봉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월봉으로 조금 더 파동의 구체성을 보기 위해서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파동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월봉에서 형성됐는지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보면 여기 넘어갔던 자리가 보이죠. 이렇게 5,198원, 그리고 여기 4,300원, 그리고 여기 얼마냐면 3,660원.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으로 형성된 가격대인데 편차가 좀 있죠. 왜냐면 깨졌을 때 여기 늘렸다가 올라왔다, 저항을 받고 다시 올라왔다,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받고 떨어집니다. 또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또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받고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 올라섰죠. 그런데 뭔가 눌러줬으니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위치라는 거죠. 여기가 이게 무척 중요한 가격대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조금 편차가 있어요. 5,600원에서 아니 3,600원에서 5,100원까지니까 이 부분이 가격대가 좀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흐름상 우상향으로 간다면 이 흐름은 깨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려진다면 한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동이 만약에 얘가 밀린다 하면 여기는 지지하면서 최소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3,66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여기가 여기까지는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려놨던 현재는 이 저항대가 지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나갈 위치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저항이 작용하면서 밀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여기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을 통해서 조금 더 연봉과 월봉의 파동의 구체성 있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다시 5,200원, 그리고 4,400원, 그리고 이렇게 걸려있던 지점은 3,600원, 3,400원 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상향 올라오는 그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
전체적으로 지지하장이 굉장히 넓게 분포된 이 가격대 이게 됐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상단의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금 만나고 있었죠. 그래서 올라갔다 눌렀다 한번 튀었다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고가를 갔다가 다시 밀렸잖아요. 그렇다니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밀려서 이쯤에서 반등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이 가격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의 지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뒤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대간다는 관점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 폭이 리스크의 폭이 돼 버렸죠. 이 리스크의 폭이 관리 폭이 최소한의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앞과 뒤를 동시에 봐는 이유는 항상 지지를 등에 지고 매매를 하고 저항을 머리에 이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식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 흐름을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한번 틀어놓은 거잖아. 이렇게 틀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파동이 있다라면은 흐름은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반대로 떨어지면 이렇게 저항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리가 원익큐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익큐브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조금 전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분석을 해봤지만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익큐브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소형주 쪽이죠. 업종분이 유통이고요. 유통. 자, 시가총액이 1865억이에요. 전일 때문에. 그러면 오늘 1.3% 정도 올랐으니까 한 1880억 정도? 뭐, 이런 정도는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소형주 치고는 한 2천억 가까이 되니까 그냥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을 한번 보죠. 자, 원익큐브. 기본을 볼게요. 여기서 기본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건데요. 화학, 수지, 실리콘, 건자재, IT 사업, 그 다음에 디지털 인쇄기 제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죠. 되게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이 유통으로 분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재무 정보를 잠깐 볼게요. 1년 동안 즉 작년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주가는 쭉 올라갔는데요. 과연 그 주가가 올라갈 만큼 합당한 수익이 나고 있는지 그런 점을 체크해보면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3분기 이어지면 450억, 470억, 한 540억. 그 다음에 올해 1, 4분기까지 567억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상당히 분기 실적이 괜찮은 모습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4분기 연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들이 개선된 모습이 보이죠. 어쩌면 윤석열 테마라고 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실적도 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게 흐름이 상승으로 강하게 흘러갔지 않았나 이렇게 매칭이 시켜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테마도 꼈으니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 그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한 4년 정도의 어떻게 돈을 벌어왔나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2018년부터 나오는데 화면상 2,400억, 2,300억, 2,000억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기울어요. 그죠? 이렇게 좀 기울죠. 매출액 구조가 영업이익이 한 2018년 시가는 별로 안 좋았는데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매출액이 좀 늘지 않는 모습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흐름상은 지금 연간 실적을 봤을 때는 조금 고만고만한데 뭐 큰 편차는 없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좋아지는 모습과 분기 실적이 괜찮은 모습을 봐서는 이게 선반영 돼 가면서 또한 실질적 반영이 우상향으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윤석열 테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합세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은 하고 있다라는 것은 평가가 되죠. 기본은 하고 있다. 완전히 뭐 엉망진창인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이 종목을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왼쪽 위에가 월봉이고요. 오른쪽 위에가 주봉이고 그 다음에 아래가 일봉인데요. 이걸 한번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연봉과 월봉과 주봉을 같이 봤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일단 이 그림이 보일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지와 저항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보이죠? 자, 저 부분을 이렇게 4,000원대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월주일 동시에 이렇게 4,000원대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보고요. 우상향으로 강하게 틀었던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계속 안 좋았었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가요. 5천원 만에 근 10년 만에 머리를 들면서 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거래도 좀 동반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간 자리는 요 확대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고, 요런 자리는 초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였던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있죠. 그런데 일단 한 레벨을 높여놨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이렇게 라인을 보게 되면 얘가 밀려서 4,000원대 이 부분을 지켜준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상황 왔다 갔다 하는 건 눌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익큐브는 주봉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4,000원과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한 3,500원, 600원 됐잖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렇게. 범위가 좁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데요. 자, 그러면 황 대표가 만약에 나한테 해봐라. 그러면 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가 밀려요. 좀 더 조정이 들어오고요.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 돌아가는 모습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어도 파동이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할 것 같아요. 그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어요. 주식의 원칙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준적인 흐름을 먼저 생각해 본 게 바로 이 베이스라인에서 이거죠.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거를 왜 그러면 흐름이라는 것은 한번 깨져버리면은 그 흐름 바꾸기가 어렵죠.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좀 달리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흐름이 곧 돈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보게 되면 빼곡하게 이 자리를 굉장히 돈의 흐름에서 막혀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작년 코로나 때 저점을 찍었던 그 시점을 기하로 해서 올해 초에서 시장을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분기 실적 이런 게 좋아지는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눌림을 확인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익큐브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워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얼마죠? 3,450원을 그리고 3,450원을 그리고 적어도 이 안에 4,300원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눌림을 취할 때 들어가는 게 어떻나 싶고요. 혹시 갖고 계신 분이라면 3,400원과 4,300원 요 사이를 이탈해서 파동을 이렇게 자꾸 친다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00원, 6,000원에 들어가서 물린 형태가 돼서 여기까지 밀리면 손실이 커지죠.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게 돼요. 왜냐? 자르면 손실이 크다 보니까 못 자르게 되죠. 차라리 물을 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시나리오를 짜고 앞과 뒤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뒷배경은 늘 깔고 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익큐브는 여기서 한번 기회를 줬었죠. 초기 모습 때 여기서 한번 줬지만 이제 만약에 내려와서 눌림을 완성해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여기 첫 번째 기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접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더 눌림이 나온 다음에 황 대표 이거 그냥 갈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럼 따라갈까? 아니요.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흐름이 검정색 흐름이 이게 바로 리스크에 대한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항상 이 기준에서 먼저 생각해볼 기준에서 지금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이게 여기서 그대로 밀려버리면 많이 깨져버리면 이게 손절을 해야 되거나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부분의 편차가 즉 흐름의 기준하고 그 지금 주가 현재 상태에서 멀어져 있는 요게 뭐냐면 리스크 범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파악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3,400원 이 정도 기준을 해서 5,300원이니까 5,300원 2,000원 빠지니까 얼마죠? 40%, 한 30% 정도 되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리스크가 3, 40% 발생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 하지 말고 그 원칙 매매를 하자는 거죠. 저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서 얼마 기준을 삼냐면 7%, 12% 안에 들어갔을 때만 들어가요. 왜냐면 저는 내줄 용의가 있어요. 7%는. 내줄 용의가 있어요. 12%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꼭 7%씩은 딱 그러니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 내지 15%를 주려고 애초부터 저는 요 안에 들어오면 매매가 시작되는 거지 이 안을 거치지 않으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거 어느 게 쫓아가는 매매냐, 어느 게 기다리는 매매냐, 어느 게 확인하는 매매냐고 물었을 때는 그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논점이 되겠죠. 따라서 원익큐브는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생각하신다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가늘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고 요 안에 여기를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얘가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완성을 해서 적어도 이런 모습이 나올 때 그때 여기서 접근해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3,400원, 500원 선, 그 다음에 4,500원 선, 그 세타는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갖고 계신 분은 3,450원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할 것 같고요. 그럼 황 대표, 어디까지 봐? 어디까지 보는 것은 펼쳐져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넓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흐름에 대한 고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여기 통과하게 되면 다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가에 대한 도전이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7,500원을 넘어가는 자리,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기 13,000원 이 자리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야지만 이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항상 기준 있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방법은 되게 많아요. 펀드멘탈을 가지고, 또는 우량주를 가지고, 또는 테마주를 가지고, 또는 누구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패턴 매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답이 없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건데 우리가 하다 보면 손실이 자꾸 나죠. 손절하려고 하면 손실만 나고 리스크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자르면 더 빨리 잘리고 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파동을 치니까 상당히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자르면 더 가고 그럼 또 추격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내용을 하나 잘 만들어내서 그걸 적용하고 꾸준히 데이터 값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더라 하는 구조를 가지는 게 바로 매매 툴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 황 대표의 생각을 얘기한 거고 황 대표의 방법을 얘기한 거지 이게 정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원익큐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문일지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